50만 원? 분명 병원에서는 입원 처리된다고 했는데 보험금 이거밖에 안 들어오노.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노? 요즘 계속 이러네. 진짜 이상하네. 내가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눈앞이 뽀연 게 막이 낀 것 같고. 누구지? 경수이 벌써 왔나? 아우, 왜 이러지? 뭐 하고 있었는데 문을 빨리 안 열어주노? 아이고, 왔나? 나 요새 눈이 너무 이상하다. 눈이 왜? 뭔가 눈앞이 뽀연 게 눈곱 낀 것도 아닌데 그렇고 한 번씩 막 물건이 두 개로 보이고 한 번씩 눈도 너무 부시고 그러네. 진짜? 우리 나이에 백내장 조심해야 한다더니 어디 한번 보자. 약간 눈동자가 뿌연 것 같기도 하고. 니 안과 한번 가봐라. 가봐야겠지. 그래. 아우 자. 이거는요? 그럼 요거는요? 네, 다른 검사도 해봤는데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이요? 네. 그동안 생활하면서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몇 주 전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노안이라 그런가 했거든요. 최근에 좀 심해졌어요. 그럼 치료는? 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환자분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도 많으시니까 약물 치료는 어렵고 눈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에요? 네. 백내장으로 눈 속에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요. 새로운 인공 수정체, 그러니까 렌즈를 눈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렌즈요? 네, 그렇습니다. 렌즈는 단초점, 다초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단초점 렌즈는 원거리 또는 근거리 한 곳의 시력만 상승해서 나머지는 안경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다초점 렌즈는 두세 곳의 초점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먼 곳부터 가까운 거리까지 안경 없이 생활이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단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지고 환자분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은 데 비해 가지고 다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세요. 일단 수술은 진행해야 되는 상태니까 어떤 렌즈를 할지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병원 갔다 왔나? 백내장이라네. 아이고. 그래서? 심해서 수술해야 된단다. 심하면 해야지. 그래서 수술 날짜 잡고 왔다. 다초점 렌즈인가 그거 하려고. 수술비는? 양쪽 눈 다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와, 아이고, 비싸네. 그래서 우리 딸 아는 사람이 보험 쪽 잘 아는데 실손보험 청구하면 된다네. 단초점은 수술해도 안경 써야 된다는데 나는 깝깝하고 불편해서 못 쓴다. 실손보험 된다고 하면 편한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야, 너무 비싸다, 야. 그렇게 저는 양쪽 눈 모두 다초점 렌즈를 선택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분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근데 좀 더 일찍 퇴원하면 안 되나요? 아직 안압이 일정하지도 않고 염증 반응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는 6시간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6시간이나요? 네. 입원 처리되시고 시간 지나고 괜찮아지시면 집에 가셨다가 내일 나머지 왼쪽 눈도 수술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안약 넣어드릴게요. 네. 하루에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후 입원실에서 6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한 후 퇴원했습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입원 치료하면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했지. 이틀 입원했으니까 1,000만 원 받을 수 있겠지. 네? 5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요? 노영희님 입원은 실질적으로는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틀간 통원 치료비로 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아니, 분명히 병원에서는 입원 처리했다는데 통원이라뇨. 아, 너무 황당하네. 네, 영희 씨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죠. 이게 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많은데 노영희 씨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08호입니다. 노영희 씨는 눈에 이상을 느끼고 안과를 방문했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았는데요. 의사는 이미 백내장이 많이 진행됐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의 수준이라서 약물 치료는 어렵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영희 씨는 양쪽 눈 모두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수술은 하루에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먼저 한쪽 눈을 수술하고 6시간 이상 입원해 경과를 관찰한 후 퇴원을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다른 쪽 눈을 수술했고 마찬가지로 6시간 이상 입원해 경과를 본 후 퇴원했습니다. 이후 노영희 씨는 보험사에 입원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보험사는 노영희 씨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에 불과하다면서 이틀간의 통원 치료비로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네. 자, 한세영 변호사님, 지금 영희 씨의 예상과 달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백내장 수술에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백내장 수술은 눈 속에 불투명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후에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인데요. 네. 백내장의 정도에 대해서는 나름의 의학적 기준이 있지만 수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하는 인공 수정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입니다. 네. 단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본인 부담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반면 다초점 렌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네. 보통 한쪽에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초점 렌즈는 비용이 비싸지만 실비보험 처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백내장 치료를 위한 게 아니라 시력 교정을 하기 위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은 뭐 기준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2016년 1월 이후 판매된 실손 의료비 보험은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라고 정했는데요. 그 시기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애초에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다행히 노영희 씨는 2016년 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분이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시기도 2016년 이전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노영희 씨는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드라마 사례에서 보험사가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한 이유를 알려면 실손의료비 보험의 구조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네. 실손의료비 보험은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통 1년 내에 5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20에서 30만 원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원 치료로 인정되면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더라도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20에서 3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영희 씨는 50만 원밖에 못 받는 건데 지금 만약 입원 치료를 인정이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영희 씨가 가입한 보험은 입원 치료의 경우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 통원 치료의 경우 하루 25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노영희 씨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통원 치료로 인정된다면 하루에 25만 원만 받을 수 있고
입원 치료로 인정된다면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입원이냐 통원이냐 와, 그것이 문제인데. 크다. 자, 영희 씨의 경우 입원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영희 씨는 양쪽 눈 모두 이제 수술을 한 상태고요. 한쪽 눈씩 이틀에 걸쳐 수술을 하면서 당일 입퇴원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입원으로 인정이 되나요? 네, 우리가 보통 입원이라고 하면 병원 입원실에서 며칠을 보내거나 적어도 하룻밤은 자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납병동이라고 해서 처치나 수술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이상 관찰한 후에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료를 받을 수 있는 입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고시처럼 노영희 씨는 6시간 이상 병원에서 경과를 보면서 입원을 했거든요. 그럼 이걸 입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2022년도에 큰 논란이 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백내장 수술 이후에 납병동 입원이 실질적으로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이제 백내장 수술은 다 통원 치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된 판결에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이 사안에서는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상 환자의 입퇴원 시간이 확인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상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신고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어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해당 판결의 결론을 모든 백내장 수술에 그대로 적용해서 백내장 수술은 다 통원 치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험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통원 치료비만 지급하겠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판결이 나온 후에 보험사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입원 실손 보험금이 아닌 통원 실손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예. 이런 보험사의 태도 변화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었는데요.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이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미 수술을 한 사람들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야, 그렇게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그 대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쟁이 지속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인 작년 12월경에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정비하겠다는 지급 기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의 이 지급 기준이 오히려 보험사 쪽은 반기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더 붕괴하겠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대부분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약 1,000만 원 가량의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보도한 내용과 같이 지급 기준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야, 그럼 이게 드라마 사례로 돌아가서 노영희 씨는 어떻습니까? 입원 실손보험금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보험사가 통원 실손 보험금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희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로 한동안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대한 입원 실손 보험금 청구 소송은 피보험자가 전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몇몇 하급심 법원들에서 입원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급심들의 판결을 보면 법원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판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각 개별 사안마다 정말 6시간 이상 입원을 한 것인지, 입원실이 제대로 신고된 병원인지, 수술 후 의료진이 환자를 관찰한 기록이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영희 씨의 경우에는 제대로 따져봤을 때 승소할 수 있을까요? 네, 노영희 씨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안압이 안정적이지 않고 염증 반응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해당 부분에 대한 기재 및 그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 내용이 의무기록에 잘 나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희 씨가 지금 해결책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영희 씨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노영희 씨 병원에 가셔서 의무 기록을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고 병원 기록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이번 실손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